네, 안녕하세요. 박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집에서 코로나 예방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랑 스트리밍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소리도 약간 기복이 좀 생겼었고, 특히 코 쪽이 막히다 보니까 고음 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진짜 비염 수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아파요. 네, 진짜 아픈데, 무튼.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몰골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앞으로 이제 음악을 하실 분들한테 유익한 그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리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이쪽 소리가 위로 가게 되면은 코가 아직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목소리를 이제 밑으로 좀 깔아서 내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난 게 아니에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레슨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레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슨을 받는 방법 수단인 학원, 그 다음에 개인 레슨, 그리고 독학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그래서 노래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슨생분들이 거의 다 취미, 즉 직장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취미로 노래를 배워보고자 하는 분들의 기준으로 각 레슨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학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학원의 장점은 시설 및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원 규모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연습실, 그다음에 그런 녹음실 같은 환경, 아니면 악기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즉 음악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설들에 있어서 네, 시스템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공연이라던가 오디션, 아니면 뭐 중간 테스트 등 네, 이렇게 있는데 거의 수강생 목적에 따라 또 반이 나눠져요. 뭐 취미반, 입시반, 전문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취미반, 입시반, 전문반이 다들 하고 싶어 해요. 공연 다 쓰고 싶어 하는데 취미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서기가 조금 예, 꺼려지는 부분이 뭐냐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서로 간에, 즉, 원생들 간의 유대감과 좀 학원에서의 적응이 진짜 좀 필요해요. 좀 나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라던가 이제 전문반, 특히 가수가 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취미반 분들이랑은 조금, 네, 거리가 먼 시스템이죠. 중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입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많은 행사, 이벤트와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학원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시설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트레이너, 즉 여러 트레이너 분들이 있고 서로 다 보컬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즉 수강생의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트레이너분한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 인기가 많은 선생님은 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귀로 들어보고 배워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트레이너의 부재에 대한 대응. 만약에 가르쳐주는 트레이너가 만약에 못 나온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니면은 뭐, 트레이너를 그만두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가 바로바로 가능해요. 학원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면에서 되게 좋은 시스템을 갖춘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실력,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과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더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학생을 봤을 때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죠. 네. 그렇게 이제 학원의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싸다. 왜냐면 이게
시설, 즉, 뭐, 학원 입장에서도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과 이제, 강사진분들의 스펙에 따라 이제, 강사진분들의 스펙이 좀 좋다. 그러면은 학원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취미로 노래를 배워보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좀, 이득이 그렇게 딱히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설과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취미생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좀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죠. 큰 학원들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좀 이제 원생들이 좀 많은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분위기인데요.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시나 가수를 키우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다음에 뭐 20살 초반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어울리기가 상당히 진짜 교회 전도사님 마인드 아니면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도 힘들어 하시고, 네. 학원 입장에서도 보면은 또 이제 통계적으로 취미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 제 기억 속에선 3개월을 못 넘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원이 생각했을 때 취미반 학생들을 잠시 왔다 가는 사람 느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취미반 학생들에 대한 케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즉 수강생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강생 또 입장에서는 비슷한 돈을 내는데도 내가 뭔가 학원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못 사용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수강생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학원의 장단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개인 레슨입니다. 네, 개인 레슨은 장점은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등록하고 물어봐요, 제가 이제 수강생한테. 왜 나한테 배우고 싶냐? 물어보면은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즉 수강생이 판단을 해서 내가 고른 트레이너에게 레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학원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자, 그냥 오늘부터 너를 가르쳐 주실 분이야 라고 그냥 던져주는 거죠. 던져주는 거.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쭉 지켜본 결과 선택한 선생님이 최고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원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1대1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분위기에 주눅들거나 약간 그런 심리적 부담감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 좀 이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학원을 다녀본 적 있냐 라고 여쭤보면은 학원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너무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또 트레이너와의 유대 관계. 이거는 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있긴 하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트레이너가 한다면 케어는 학원 그 시스템에서 즉 실장 데스크라고 하죠. 데스크에서 따로따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 레슨은 트레이너가 수강생에 대한 케어와 레슨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좀 더 트레이너와의 유대감이 깊어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이거는 솔직히 트레이너마다 케바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슨도 하지만 그 레슨 외 시간에는 좀 인생 얘기도 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서로 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수업을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인 레슨의 단점을 또 말씀드리자면 연습실적인, 즉 시설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노래를 배우는 것 이외에는 트레이너와의 유대 관계가 깊지 않은 이상 약간 이제 학원만큼의 색다른 경험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뭐 공연이라던가 이런 거 부분에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그것도 이제 트레이너의 역량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버스킹을 나가볼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뭐 시국도 그렇기도 하고, 일단 지금은 네,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항상 마음에 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트레이너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레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트레이너의 사정으로 레슨을 연기를 하면 보강을 잡으면 되지만 영구적으로 트레이너가 트레이닝을 못할 경우에는 레슨이 중간에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좀 많은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자, 세 번째, 독학. 장점은 돈이 안 들죠. 교통비도 안 들어요. 네. 이게 진짜 최고긴 하죠.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정말 많은 지식과 방법을 공유해 주시는 덕분에 일반인 분들의 지식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가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정말 큰 부작용이 뭐냐면, 이걸 내가 어쨌든 트레이너분들도 모두 다 담지는 않을 거예요, 영상에. 아니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트레이너마다 다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네. 어떤 트레이너들은 전문 용어와 이런 어떤 지식적인 걸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딱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서 본인의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되게 잘못된 습관이 잡혀서 안 좋은 보컬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과 방법의 전달에도 있지만, 가이더로서 수강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물, 뭐 예를 들어 발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고 좀 올바른 길로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만약에 못 받고 혼자 자가 진단하거나, 뭐 동네 친구들의 피드백, 야, 너 좀 오늘 고음 좀 올라간다, 믹스 보이스 되는 것 같아, 그런 걸로 인해서 자법, 뭐 장난감으로 좀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는 보컬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얘기 안 했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제가 안 벗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 안으로 콧물이 엄청 흐르고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학원과 개인 레슨, 독학에 대해서 진짜 간단히 다뤄봤는데요. 물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면서도 대부분 수강생분들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돈을 들이는 일에 대해선 심사숙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배움의 시스템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네, 학원이라던가 개인 레슨이라던가 그다음 독학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뒤통수 안 맞고 얻어가시는 득템되는 하루 되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코 닦으러 가겠습니다. 봐봐.